예장합동총회 정치권에서 최근 총신재단이사회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재단이사회 회의에서 임기가 끝난 감사 남서호 목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임명하지 않고 교갱 소속 김미열 목사를 임명한 일입니다. 현재도 재단이사들이 교갱과 우호 세력으로 인해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감사마저도 교갱에 소속한 목사를 임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볼 때 자신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재단이사회는 점점 더 총회와의 화합의 길보다는 대립의 길을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총신재단이사회는 점점 더 교갱과 교갱 우호 세력의 결집으로 폐쇄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참으로 총신이 총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 총회 정치권에서는 총회마저 특정 세력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김종혁 목사 이사 재선임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김기철 이사장은 총회의 여러 경로를 통해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사임한 김종혁 목사의 이사직 재선임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종혁 목사를 대신해 대형교회 A 목사를 선임해 차기 이사장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재단이사회 내부와 총회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대부분의 총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가설이기에 만일 현실로 실현된다면 총회 안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로 107회 총회를 앞두고 총신재단이사회가 전국교회 총대들 앞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일입니다. 성명서의 핵심은 총회 임원회가 김기철 재단 이사장에 대한 징계 지시 등 재단 이사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총신의 급선무가 경영 정상화와 학내의 산적한 문제의 해결이 진정한 정상화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총신재단이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재단이사회는 총신의 진정한 정상화가 총신의 경영 정상화와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들었습니다. 또한 총신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예상하면서 전국교회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재단이사회가 언급한 총신의 진정한 정상화가 과연 경영 정상화이며 재정 적자를 메우는 고통 분담에 있을까요? 재단이사회가 언급한 총신의 정상화를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보면 진정한 총신의 정상화는 총회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회 체제가 끝나고 정의사 체제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면 그동안 재단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한 총신의 재정 적자는 총회와의 진정한 관계가 복원되기만 한다면 총회와 전국교회가 나서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총신의 정상화는 총회와의 관계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총회 임원회의 전소노회와 김기철 이사장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김기철 이사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총회 임원회가 전소노회와 김기철 이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총회 결의를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총신은 총회가 세운 총회의 신학교입니다. 총회를 대신해 파견된 재단이사회는 당연히 총회의 치리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역사상 사립학교에서 재단이 학생들이나 교수들과의 갈등은 자주 발생했지만 재단과 재단이사회와의 갈등은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이 재단이사회가 사학법을 내세우면서 재단인 총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들입니다. 재단이사회는 총회 임원회에게 압박 중단을 요구하고 이사장의 지지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총회의 지시를 즉각 이행하고 총회의 지도를 철저히 받을 것을 표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셋째로 재단이사회가 운영이사회 복원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를 운영이사회가 총신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사학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운영이사회의 폐지는 재단이사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전제로 되어졌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재단이사회는 총회 결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운영이사회 복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운영이사회 복원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총회 결의를 지켜 재단 이사의 숫자를 즉시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이사회 대신에 총회와 총신 관계자들의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단 이사회가 갖고 있는 총회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총신과 총회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연석회의와 같은 형식의 모임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총신과 총회에 대한 관계 설정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총신은 총회가 설립한 산하기관이요 신학교로서 철저하게 총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 재단 이사들이 총회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총신과 총회의 관계는 결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총회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설립하고 유지해온 총신이 점점 더 총회와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혹자들은 대형 교회들이 많은 장학금을 내어서 총신을 잘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옳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총신이 일반 사학이라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신은 일반 사학이 아니라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러기에 총신은 돈을 넘어 전국교회의 기도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전국교회가 학생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작은 물질이지만 십시일반으로 후원해줄 때 총신은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신학교가 될 것이고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총신의 진정한 정상화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